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 어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어닝 어떻게 나올까요? 더 궁금한 것은 어닝 발표 후에 엔비디아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살라 팔라 하는 영상 아니고요. 진작사 써야지. 그리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될 거고 2부는 먼저 찍었습니다. 당연히 2부는 VIP 영상 실전 트레이딩에 대한 팁을 드리겠고, 일단 1부 이 엔비디아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어닝 발표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월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황소와 곰 얘기를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황소, 오케이, 불에 대한 얘기, 그다음 베어에 대한 얘기 똑같이 해드리면서 일단은 그 객관적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엔비디아 어닝 발표 앞두고 정말 신들린 뭔가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신을 보여줘도. 네, 아무튼 패스. 자,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내일 엔비디아 어닝 대박 칠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 사장의 자신감 넘치는 브리핑이 그게 뻥카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자, 월가의 이 움직임을 보면은 강력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강력 매수가 48명, 그다음 매수가 10명, 홀드가 2명, 강력 매도는 달랑 1명. 와, 대박이죠. 그렇다면 강력 매수를 외치는 엔비디아 강력 매수를 외치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200를 돌파한 것이, 지금 엔비디아 한번 주가 볼까요? 2분기 GPU, 중국의 GPU 판매 회복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루비는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의 정말 200만 년에 200만 년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중국 쪽의 시장에 대한 개방, 이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 H200 얘기거든요. 이번에 비록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결국은 황 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은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다. 다만 쉽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국이 미국한테 지금 쉽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엔비디아 네트워킹,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견고한 성장과 수익 전망을 뒷받침하는 추가 상승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의 강력한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엄청난 성장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쉽게 말해서 좀 더 제대로 평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최근에 전쟁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엔비디아가 240일 딱 찍고 지금 쭉 3일 연장 빠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베어, 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최소한 이렇게 마이크론이나 인텔 정도는 나와준다, 좋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어닝이 정말 잘 나올 거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엔비디아의 곰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일단 엔비디아 주식이 미국 내 정치 환경에 너무 많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속적인 공급 부족 마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AI의 장기적인 성공은 컴퓨팅 비용의 절감과 하드웨어 경제성 압박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의 엔비디아가 아니라는 거죠. 경쟁업체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중요한 $200 선을 향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예전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 여전히 퍼는 높고 더 내려야 된다 이거죠. 엔비디아 어닝 잘 나올지 누가 모르냐는 거죠. 그런데 과연 시장의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냐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요거 그래프 한번 보세요. 까만색이 이제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실제 나온 걸 보이는 거거든요. 보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자, 과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요 기대치를 채울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요것만 딱 보시면 요 때만 딱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 때만 딱 본다고 한다면 실제 나온 요만큼만 나와서는 다음 분기의 기대치를 만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블랙도 올라가지만
하늘색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모습이거든요. 오케이. 더불어서 자, 엔비디아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항상 그랬죠. 어닝 발표하고 나면 쭉쭉쭉 빠졌던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지난번도 어닝 발표 위에 빵, 어닝 발표 위에 빵, 어닝 발표 위에 빵. 자, 이번에 과연 44,000원이잖아요. 3번 빠졌으니까 그동안 이번 어닝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계속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게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최근 반도체 섹터군들, 반도체만 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대로 어떻게 엔비디아의 지금에 묻어나 있다는 거죠. 자, 옵션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2부 순서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옵션 시장에서는 풀옵션 쪽에 많이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풀옵션 쪽에. 뭐 월가에서는 그래도 대안은 AI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심지어 이런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일 어닝 발표 앞두고 그냥 사. 떨어져? 또 사면 되지. 떨어져? 또 사면 되지. 근데 이 얘기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떨어지면 또 사면 되지. 뭘 걱정이야. 라는 얘기를 어떤 주식할 때 많이 들었죠. 테슬라. 근데 결국은 지금 그런 투자법은 굉장히 무모한 투자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전환될 때 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엔비디아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2분서로 바로 이어집니다.